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소설 4번 논 이야기 채만식의 작품입니다. 채만식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 풍자 소설을 주로 쓰셨던 분이거든요. 오늘도 풍자 기억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뭐 해방 직후, 그리고 그 전에도 이야기가 좀 거꾸로 가는 회상 장면이 있기 때문에 역순행적인 구성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맨 앞에 나오는 요 부분은 한덕문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생각을 서술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보여줄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자, 원과 토방과 아전이 있어. 자, 얘네들은 전부 지배층이에요. 토색질이나 하고 붙잡아다 때리기나 하고 교만이나 비우고 하되 세미 세금 대신 내는 세금으로 내는 쌀 국가의 이름으로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백성은 죽어야 모른 채를 하고만은, 그러니까 백성은 죽어도 모른다. 그러니까 모른 채 한다.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한덕문이 살았던 구한말 시기 우리나라입니다. 구한말의 우리나라. 이때 당시 사회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더군다나 한덕문이가 느끼기에는 부정적이었다 이거죠. 천하 오랑캐 애비와 자식이 맞담배질을 하고 남매 간에 혼인을 하고 뱀을 먹고 하는 외인, 그랬나? 일본인들이 저희가 주인이랍시고서 교만을 부리고 순사와 헌병, 칼바람, 조선 사람을 개, 돼지 취급을 하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내라, 저거 내라. 또 일본이 우리나라다. 억지로 시키는 나라. 이게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럼 일제강점기도 뭘 억지로 시키잖아요. 네, 부정이죠. 억지 춘향이 노릇 억지로 시키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킬 때 네, 이런 관용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내 나라였을 때도 부정,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부정이다 이거야. 그죠? 그러고 보니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였건 남의 나라였건 있었대자 백성에게 고통이나 주자는 것이지 유익하고 고마울 것은 조금도 없는 물건이었다. 나라에 대한 생각이 보이고 있는데요. 역사의식이라고는 쳐다볼 수가 없겠네. 자,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한덕문의 생각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생각은. 그죠? 부정적인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자, 신의 년 내려가서 더 보겠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 년 경술합방 1910년이 이제 경술합방이고요. 그 이듬해 한덕문은 빼앗기고 남은 논, 빼앗겼다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나라 그 땅을 빼앗겨요. 이게 그 20마지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3마지기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남은 논 7개, 7마지기. 그 7마지기를 팔아야 될 형편입니다. 왜?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왜냐하면 한덕문은 좀 해픈 사람이거든요. 직접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런데 괜히 가난한 게 아닙니다. 빚이 있어요. 빚은 왜 있느냐? 술과 노름을 좋아해서 그래요. 이건 그래서 땅을 팔아야 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중략 이후로 넘어가는데요. 중략 부분의 땅을 팔았고요. 시간적 배경도 일제강점기 이후, 광복 이후가 되겠습니다. 자, 맷갓을 한생원은 길천이에다 논을 판지, 이듬해인지 그 이듬해인지 돈은 아쉽고 한 판에 또한 어수룩이 비싼 값으로 팔아넘겼었다. 논을 팔고 그 다음에 맷갓도 팔았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덕문이는 길천이라는 사람한테 논을 7마지기 팝니다. 논 7마지기 팔았어. 그런데 플러스 맥갓이라는 것도 팔았어. 비싸게. 이 길천이라는 사람은 요시카와라는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길천은 그 땅에다가 낙엽송을 심어서 30년이 지난 지금 한다한 살림이 되었다. 늙은이의 총기요. 논을 도로 찾게 되었다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논을 왜 도로 찾게 되었는가? 왜?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한동훈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생각이. 길천이한테 팔았어. 근데 왜 광복이 됐다 그랬죠? 요 사이에. 야, 나라를 되찾았어. 그러면 일본인들이 다 이제 놓고 도망을 간단 말이야, 자기 나라로 다시. 그러면 도망을 갈 때 내 땅 놓고 갈 거 아니냐. 그럼 그 땅은 이제 다시 내 땅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나무를 베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한생원은 영남이라는 읍내 사람 벌목 주인 앞으로 달려들면서 화를 내요. 아,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이 땅 내 땅이다 이렇게 서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느끼기엔 아주 웃기죠. 아, 술 한잔 하셨으면 얼른 들어가 주무세요. 그러면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한번 말을 해봐라. 이제 이유를 말을 해봐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조선이 독립을 했으니까 이제 내 것이다. 근데 영남이라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내려가 보죠. 조선이 독립했으니까 내 것이지. 그랬더니 영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 어머 무슨 개먹 같은 소리예요. 나는 강태식이한테서 18원 돈 2,000한 주고 계약서 받고 샀어요. 돈 내고 산 사람이 임자지. 어떻게 돈 받고 판 사람이 임자입니까? 자, 그래서 영남이와 한덕문이는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자, 8.15 직후 낡은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법이 서기 전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이속 돈에 밝은 사람들은 뭐 일본인의 농장이나 회사의 관리자와 한편이 되어가지고 일본인의 재산을 부당 처분해서 배를 불린 일이 허다했다. 이 삼판 사건, 이 앞에 나왔던 이 사건도 그것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영남이가 이 이속의 밝은 무리가 되는 거죠. 영남이. 땅을 샀던 사람. 자, 지금 이 얘기 누가 하는 거죠? B 부분. 서술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뭐 해줘요? 요약을 해줘요. 그죠? 이게 서술자의 개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서술자가 개입해서 얘기한 이 세 줄 다시 한번 보죠. 자, 말투를 한번 보죠. 낡은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영이 서기 전 혼란한 틈. 혼란하다. 이 속에 눈이 밝다. 한편 부동이 되어가지고 자, 부당 처분, 배를 불렸다. 허다하다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어때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말투가. 안 좋아 보입니다. 부당 처분을 했다. 이건 안 좋은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회 현실 모습을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한덕문이도 지금 웃기게 표현이 되면서 갈등 관계를 통해 그 대화하는 거 보세요.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헛웃음이 나올 만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과 그 한덕문에 대한 풍자와 그리고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같이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내려갑니다. 근데 훨씬 지나서 땅을 일본인의 재산을 조선 사람에게 판다 이런 소문이 들렸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이런 소문이 있다. 국가의 토지 정책이 이렇게 생길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정보를 어디서 알았겠지. 소문이 나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당 처분을 해서 얼른 배를 불렸던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겠죠. 결국은 일본인이 놓고 간 땅은 국가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이 자신의 땅을 되찾고 싶으면 돈을 내고 다시 사야 됩니다. 그런데 한덕문이는 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땅이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살 수는 없지만 아무나에게나 내 땅을 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나마
나라와 가장 가까운 이제 구장에게 달려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구장이 얘기합니다. 일본인의 재산이 우리나라 재산이 되는 건 당연하다. 근데 한동문의 생각과도 다르죠. 한동문은 아무한테나 줄 수 없다. 그래서 구장을 찾아갔는데 구장은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또 한동문의 생각과는 달라요. 그래서 한동문과도 또 갈등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영남이어의 대화 그리고 구장인과의 대화 이렇게 두 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 마지막에도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막 앞만 팔았어도 도로 내 것이 되어야 옳지. 그러니까 무조건 내 거, 내가 되어야 해. 뭐 이런 거잖아요. 아전인수 격이다.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돼? 그 이기적이다. 내 생각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한말 한태수는 땅을 뺏겼고 아빠가 땅을 뺏겼고 일제 강점기에서는 한덕문이가 요시카와한테 땅을 팔았죠. 그 다음에 해방이 된 이후에도 국가는 돈을 받고 땅을 팔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에게는 돌려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처지는 언제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구한말도 그렇고 일제시대도 그렇고 해방 후에도 그렇고 땅을 제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거죠. 자, 그럼 현실에 대한 비판도 있으니까 현실 풍자도 얘기하셔야 해요. 다시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한덕문이 요 앞부분에서 어디 보자. 여기 앞부분에서 여기 A 부분 역사 의식이 결여된 인물이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허황되고 해픈 인물이고 이기적인 인물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을 왜 주인공으로 만들었을까?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시점도 다 작가가 생각하고 쓰는 거잖아요. 그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거기다가 부정적인 인물이다. 주인공이.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작가의 시선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작가가 이 주인공을 어떻게 받겠어요? 부정으로 받겠죠. 제가 아까 풍자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부정적 주인공을 쓰고 부정적 주인공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그러면 작가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냐. 이렇게 역사의식이 결여된 사람들 보고 같이 비판하도록 하는 거야. 작가와 함께 비판하도록 독자가 이 주인공을 함께 비판하라고 그래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라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을 쓰면서 부정적인 주인공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죠. 독자는 작가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 시선대로 이 주인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비판을 하도록 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같이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농촌의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 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한 가지만 정리를 해보죠. 자, 너무 내려왔군요. 자, 제목 논 이야기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논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첫 번째 서민들한테 있어서는 이 논이 꼭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로는 서민들의 삶의 터전, 생계수단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이게 기본적인 의미일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왜 백성들은 자기 논 하나 갖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인가? 이게 다 사회 구조의 문제다. 그래서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소재로 논이 사용되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방 직후 역사의식이 결여된 한덕문을 통해서 시대 현실을 풍자하는 논이야기라는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